안녕하세요. 오늘 나갈 차례가 144페이지입니다. 맞죠? 예. 오늘 각종 등기 절차인데 종강이네요. 오늘 막걸리 먹으러 가야죠. 종강 있으면. 자, 변경 등기부터 쭉 나오는데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앞쪽보다는. 변경 등기랑 밑에 경정 나와 있죠? 예, 지금 뭐 의미 정도만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변경 등기란 등기는 하는 목적이 등기가 실행된 이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사항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이때는 변경 등기하게 되고, 요거랑 구별할 것이 경정 등기란 등기는 원시적으로 등기사항 일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경정 등기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변경 경정의 차이점은 불일치가 언제 발생했느냐, 등기 끝나기 전이냐 후냐 보고 나눈 것이 요게 차이점이에요. 나머지 똑같기 때문에 이제 변경 등기 종류 설명드리고 변경을 경정으로 고치면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봐놓고 넘어갈 부분인데, 먼저 변경 등기의 경우는 밑에 종류가 표시란 변경 등기하고 사항란 변경에서 총 5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변경 등기 몇 개가 있다고요? 5가지인데 표제부에 3개가 있고 사항란 갑골고에 2개가 합이 5개가 변경 등기인데 왜 5가지가 있을까? 5개인 이유는 변경 등기 뭐라고요? 변경 등기 5개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시면서 왜 하는가 정도 이유 파악하시고 나중에 이제 등기 실행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쭉 보시길 바래요. 자, 표제부 변경 등기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갑골구상 사항란이란 말 쓰는데 갑골구하고 변경 등기가 2개가 해서 합이 5개가 변경 등기 종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나온 것이 부동산 변경 등기가 있죠. 부동산 변경 등기란 등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부동산 표시에 변경 등기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지권 변경 등기에서 3가지가 표제부상의 변경 등기로 인정이 되고, 갑골구상에서는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 등기하고, 마지막이 권리 변경에서 5가지 변경 등기가 존재합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왜 하는가 보시고 이제 신청 의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신청 의무가 있는데 안 했을 때 처벌이 있는지 등기 실행 방식까지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여기서 묶어드릴게요. 먼저 왜 하는 것부터 본 다음에, 부동산 변경이랑 부동산 표시 변경의 차이점은 말은 비슷하지만 앞에 중간에 표시가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앞서 별 토지 표시라고 배운 거 뭐라고 배웠어? 토지 표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토지 표시라고 불렀는데, 그 토지 표시 중에서 부동산이 바뀌긴 바뀌지만 물리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행정구역 등이 바뀌면서 바뀌는 경우에서 물리적 변경이랑 행정상 변경 둘로 세분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 물리적 변경이라는 것은 토지의 경우는 둘로 세분하게 되면 지목이 바뀐다거나 또는 면적이 바뀌는 경우 대상이 될 것이고,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구조가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종류나 면적이 바뀌는 경우가 대상이 되어서 부동산이 실제로 바뀌는 경우를 부동산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지목이 전인데 집을 졌대요. 그럼 뭐로 바뀌어야 돼요? 대로 바뀌어야 되죠. 그럼 대로 바뀌는 경우는 대란 사항은 대장이 먼저일까 등기가 먼저일까? 대장이죠. 소유권에 관한 내역은 항상 어디가 우선이고 등기가 우선이고, 토지의 내역은 대장이 우선이니까 대장을 정리한 다음에 대장을 첨부해서 등기를 고치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들이 바뀌는 경우가 대상이 될 것이고, 면적이 바뀐다는 얘기는 면적이 일부가 몇이라는 경우도 있고 전부가 몇이라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 배울 때 토지가 전부가 몇이라는 경우는 무슨 등기하시고 멸실 등기한다고 배웠고, 일부가 몇이라는 경우는 변경 등기로 빠져오는 겁니다. 또 토지를 분할은 합병하게 되면 주인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토지 분할하게 되면 옛날에 분필까지 쪼개가지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빵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됐죠, 배운 지가. 자, 분할하면 주인 바뀔까 안 바뀔까? 그 녹색 옷 입으신 그 어르신 새로 오셨죠? 예,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안 배워서 앞에. 예, 다 몰라요.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힘내시고 이제 앞으로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분할을 하든 합병을 하든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바뀌는 것은 토지의 면적이 작아지는 것이고, 또 합병한 면적이
커지는 것뿐이지 남의 땅을 쪼개고 남의 땅을 합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내 땅을 합치고 내 땅을 쪼개는 겁니다. 그럴 경우 면적에 대해서 증가나 감소가 생기는 것이 바로 분할이나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건물도 마찬가지로 이해해서 정리될 것이고, 반대로 부동산 표시 변경의 뜻은 부동산이 바뀌긴 바뀌는데 여기는 실제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재가 바뀐다거나 지번이 바뀌는 경우, 뭐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면 소재지가 바뀌고 지번이 바뀔 수 있겠죠. 또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번호가 바뀌는 경우가 대상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부동산 변경이랑 표시 변경 차이점은 부동산이 실제로 바뀌느냐 아니면은 행정상 바뀌느냐 요거 보고 나눈 것이 부동산 변경과 표시 변경 차이점이고, 대지권 변경이라는 얘기는, 대지권이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아파트 대지에 가지고 있는 조금의 지분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파트 분양받을 당시에 건물 외에 대지에 가진 지분이 있죠. 그 지분을 세 글자로 뭐라고요? 자꾸 떠들어야 돼요. 용어가 생소하니까. 대지권이 바뀌는 경우는, 대지권 바뀌는 경우는 아직 민법 거기까지 안 나갔을 텐데, 집합건물 대지는 법정대지란 대지가 있고 규약대지란 대지로 세분하게 됩니다. 법정대지란 대지는 입주할 당시에 있는 대지가 법정대지고 어떠한 경우도 분할은 안 돼요. 여기 아파트가 존재할 때 그 땅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규약대지란 대지로 인해서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규약대지란 게 무엇이냐?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하고 다 입주민들입니다. 우리 지은 아파트가 좀 연식이 좀 오래되어서 지금 지은 아파트랑 차이점이 좀 눈에 보일 거예요. 눈에 보이는 차이점이, 옛날 지은 아파트는 건물이 저층이고 지금 지은 거 층수가 굉장히 높고, 또 옛날 지은 아파트의 경우 전부 다 사각형이죠. 성능값 세우는 거 아닌가 이래 다. 근데 지금 지은 아파트는 모양새가 전부 다 틀리지 않나요? 왜 다 바꿨을까? 옛날에 애들, 초등학교 애들 집 그리라 그러니 전부 다 사각형에다가 창문만 내고 있더란 점이에요. 이게 집이래.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이 그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창의력을 위해서 층수를 같이 안 하면 다 다르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파트 층수가 똑같은 층수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생긴 모양새도 다 제각각이죠. 동별로. 그래서 좀 바꿔놓고, 옛날 전 아파트는 이름 자체가 또 반공용신에 투철해야 되니까 충성 아파트 이렇게 쳐놓고, 지금 아파트는 뭐 삼성 레미안, 뭐 두산 위부, 그 다음에 LG 자 이런 식으로 알지도 못한 이름 갖다 붙여놓고서 아파트라고 팔고 있는데, 어디 사세요? 레미안 살죠. 자, 이름 자체가 또 틀리고 눈에 보일랑 말랑한 차이점이 주차장. 지금 짓는 아파트 주차장은 전부 다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땅값이 비싸니까 들어가서 이제 가구당 주차대서 한 대 정도 이상 잡아주는데, 옛날 아파트의 경우는 차가 귀할 때 짓다 보니까 잘 잡아줘야 0.5대 0.6대밖에 안 잡아줬습니다. 그럼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좁아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 아파트가 100가구가 살고 있는데 주차 칸수가 예를 들어서 50칸밖에 안 만들어졌더라. 그럼 입주할 당시 0.5대 잡아준 거죠. 그럼 여기서 좀 어려운 질문인데, 100가구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칸이 몇 개가 있더라? 50칸이 있는데 주차칸에 차를 딱 세운다고 가정하게 되면 몇 대 세울까요? 예? 주차칸에 딱 세운다고 가정하게 되면 몇 대 세울까? 50대? 죽어도 못 세우죠? 못 세워 50대. 아니 그게 그 문제도 아니고, 칸수가 50개 있다고 해서 50대 못 세웁니다. 재활용 쓰레기 버린다고 또 두 칸 뺏어야 되고, 아닌가? 음식물 쓰레기 버린다고 또 두 칸 뺏어야 되고, 떴다 왕초보 마티즈가 두 칸 물고 서 있죠. 밤에 퇴근해 집에 왔더니만은 주차칸이 딱 두 칸이 있는데 여기다가 왕초보라고 쓴 마티즈가 한 대 딱 서 있고 이렇게 물고 서 있으면, 아 요것도 차는 차라고도 옮기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골탕 먹는 경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우리 입주민끼리 회의합니다. 마침 우리 대지 옆에 나대지가 하나 있는데 빈 땅이 있대요. 돈 모아서 저 땅을 사서 대지에 편입시킨 다음에 주차장 사용하자라고서 합의받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이런 땅이 바로 규약대지라는 거예요. 그럼 입주할 당시 대지 이외에 별도의 약속을 통해서 대지로 만드는 경우가 바로 무슨 대지다? 규약대지. 규약대지 합병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이해했을 때 분할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법공부하다 나올 말이 집합건물 대지는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딱 규정되어 있지만 다만 단서 조항에서 규약상 대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럼 규약 대지는 분할할 수도 있고 거꾸로 합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규약 대지를 분할은 합병을 하게 되면 뜻만이 하시면 돼요. 이거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규약 대지 합병을 하게 되면 토지 면적이 커질까요? 네, 그 면적이 증가가 될 것이고 대지에 간 지분도 조금씩 늘어날 것이며 반대로 규약 대지를 분할을 해서 팔아버리게 되면 면적도 감소가 되고 지분도 조금씩 감소가 따라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대지권 변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갑굴고 내려와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라는 것은 등기 명인의 뜻이 등기부상 권리자들을 등기 명인 그럽니다. 누구라고요? 등기부상 권리자들을 권리자의 표시란 것은 누가 권리자인가 성명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주소가 나오게 되고 주민번호가 등기가 됩니다. 등기 실행한 이후에 개명하게 되면 이름이 바뀔 것이고 이사 가게 되면 주소가 바뀌겠죠. 또 주민번호도 바뀌나요? 바뀌죠? 바뀌잖아요. 하리수 바뀌었잖아요. 남자들은 뒷번호가 뭐예요? 1, 여자는 2, 3이 붙으면 남자, 4가 붙으면 여자죠? 모르셨어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남자애들이 3자가 붙어요. 오늘 가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자, 더 늦기 전에. 자, 4자가 붙으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여자애들이 4자가 붙는 겁니다. 그럼 이제 1000년대 태어난 애들은 1, 2, 2000년대는 3, 4. 내가 이제 저 옥황상제 드시는 천도복숭아 몇 개 따먹고 오게 되면 얼마를 사나요? 얘는 이름 참 길었던 사람 있잖아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에서 아닌가? 누가 그러더래. 자꾸 물 위에서 한 발로 서서히 자꾸 이렇게 서 있는 버릇을 기르더래요. 물 위에서 들어가서니까 너 왜 한쪽 다리 들고 서 있니?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 왜 그러니까 십장생 중 학이 저 다리 하나 들고 있지 않나요? 학처럼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서 물에 들어가면 한쪽 다리 들고 서 있다 그러니까 그 말 들은 사람이 확 밀어 잡아뜨립니다. 넘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왜 넘어뜨리냐 그러니까 거북이가 오래 살아 그러더래. 뭔 말인지 모르면 넘어가고 자 어쨌든 간에 3천년 넘어가게 되면 그때 뭐가 붙을까? 5하고 6이 붙겠죠. 계속 넘어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리수 같은 경우가 1에서 뭐로 바뀌었나요? 2로 바뀌는 경우에서 이렇게 사람은 그대로 있고 이름 바뀌고 주소 바뀌고 주임번호 바뀌는 경우를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이라고 부르고 권리 변경의 뜻은 얘는 등기 실행한 다음에 전세금에 대해서 증액이나 감액이 있는 경우 또는 저당권의 이자, 지상권의 지료, 임차권의 차임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경우가 대상이 되어서 세분하는데 이런 사정이 있을 경우 등기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할 것이냐 쭉 달고 들어갑니다. 단독 신청할 등기냐 공동 신청할 등기를 물어보는데 먼저 표제부 등기는 전부 다 단독 신청할 등기고 소유자 입장에서 혼자 신청할 등기이며 그다음 밑에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도 이름 바뀌었다고 피해볼 자가 있나요? 내 이름 바뀌었다 피해볼 자는 없잖아요. 요것도 이름 바뀐 권리자 스스로가 단독 신청할 등기이며 요거 하나만 권리 변경할 때만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그럼 변경 등기가 총 몇 개가 있는데 5개가 있는데 4개를 외우실래요? 하나를 외우실래요? 하나 외우겠죠. 권리 변경할 때만은 공동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자고요. 이자가 바뀌게 되면 이자가 증가하게 되면 은행이 좋을까? 채무자가 좋을까?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이 좋아요? 채무자가 좋아요? 은행이 좋죠. 은행이 이익 보는 자가 등기 권리자 입장, 피해 보는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반대로 이자가 내려가게 되면 채무자 입장은 이익이 생기겠네요. 이자 덜 내니까 이자 내려가게 되면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권리자 의무자 존재한다는 얘기는 두려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4개를 외우지 마시고 변경 등기 총 몇 개가 있는데 5개가 있는데 권리 변경할 때만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엮일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앞서 배울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랑 인가물 둘 다 가져와라. 그럼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만 내고 인가만 필요하지 않다. 그럼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랑 인가물 둘 다 내야 돼요. 공동이니까. 하지만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는 거지 인가함 제출할 필요 없다로 엮이는데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단독이잖아요. 전부 다. 단독은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나 인가함을 제출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고 넘어가시고 하나는 공동이에요. 뭐만 공동이래요? 권리 변경만. 그러면 단독 신청할 등기인데 신청할 의무가 있느냐인데 신청할 의무의 경우는 표지부 등기일 경우는 의무적으로 1개월 내 신청을 해야 될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시키는데 과태료의 경우는 건물의 경우만 부과시키고 토지는 과태료 부과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예전에 배울 때 등기 신청할 때 표지부 등기일 때는 소유권자가 1개월 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위반하게 되면 건물의 경우만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고 했던 게 있었고 소유권 등기일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의 경우는 60일 내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표제부는 1개월, 소유권은 60일 두 개만 기억하십시오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안 나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전 성질이 못 따져 가봐야 돼요. 거기를 한번 가보자고요. 시간 여유 있으니까. 페이지가 114페이지 114가니까 등기 신청 의무에서 부동산 등기법이란 법이 있고 그 밑에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란 것이 있더라. 등기법의 경우는 토지이건 건물이건 변경이 있다거나 멸실이 된 경우에 1개월 내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반하게 되면 건물의 경우만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킵니다. 누가 줄은 쳐놨나요 거기다가? 네. 그거 제가 뭐라 그랬나요? 줄 열심히 쳐봐야 내가 안 보면 남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치면 뭐 할 거야? 남는 게 없는데. 자, 줄 치는 이유는 빨래 널으려고? 자, 그 밑에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며칠 내 신청하래요? 60일이죠. 그때 강의할 때 큰 틀만 잡으십시오. 표제부 등기는 1개월이고 소유권은 60일입니다. 이게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요해서 한번 해드린 게 있었는데 역시 처음 들을 때는 의욕은 앞서서 열심히 듣고 열심히 줄을 치지만 남는 게 없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본인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 지금은 내 머리가 이제는 갈 때가 됐구나 이제. 한 번 듣고 기억에 남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개사 강의가 2달 코스로 잡아 돌리는 거예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계속 반복해 들으라고. 언젠가는 귀에 뚫리겠죠. 그러면 다시 표지본 몇 개월이고 1개월이고 그다음에 소유권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60일. 그 두 개 외에는 등기 신청할 의무가 없어요. 오케이? 몇 개밖에 등기 신청 의무가 없다고요? 2개. 뭐하고 뭐? 표제부하고 또 하나 소유권만. 나머지는 등기 신청 의무 없다고 설명드렸는데 이제 바로 또 물어볼 테니까 기다리고 계시다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넘어와서 표제부 등기는 몇 개월에 신청하시래요? 1개월에 신청하시고 위반하게 되면 50만 원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할 때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로 등기 실행하게 되고 부기등기란 말은 표제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제부 상에서는 언제나 무슨 등기 방식이더라? 주등기예요. 부동산 변경이 생기던 부동산 표시 변경이 생기던 대주권의 변경이 생기던 전부 다 주등기로 인정하게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대주권이 변경 생기는 경우도 얘도 과태료가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대주권은 토지에 가진 지분이죠. 과태료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있다 없다. 한번 해보자 이거죠 끝까지. 있다 없다. 있죠. 내용은 대지에 가진 지분일지언정 등기한 장소가 아파트 건물 등기부니까 등기한 데가 어디래? 아파트 건물 등기보다 보니까 건물 등기상 인정이 되어서 과태료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럼 내용은 토지일지언정 등기한 장소가 어디기 때문에 아파트 건물 등기부 표제보다 보니까 과태료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러니까 대지권이라고 해서 대지의 지분이니까 토지에 가진 지분이므로 과태료 없겠지. 그러면 틀려요. 과태료는 토지 등기 의무는 없는 것이고
건물 등기부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고 주의할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표지본 전보다 단독 신청할 등기 몇 개월 신청하시래요? 1개월로 신청하실 거. 그 다음에 과태료가 얼마짜리고? 50만 원짜리고. 과태료 어디로 부과시키더라? 건물만 있습니다. 등기 방식은 전부 다 주등기로 가더라.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잘 튀어나오는데 그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이름 바뀌고 주소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단독 신청할 등기인데 몇 개월로 신청해야 될까? 1개월로 해야 될까? 60일 내야 될까? 1개월로 60일. 괜찮아? 우리끼리 뭐 하나, 둘, 셋. 거봐 금방 틀린다니까. 신청 의무가 없어야죠. 금방 떠들기를 뭐만 신청 의무가 있더라. 표제본은 1개월,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등기만 60일에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신청 의무 없다고 설명드리고 다시 물어보면 또 틀린다고 분명히 대답했어요 제가. 근데 이건 들어서 하는 거고 내가 이걸 아는 게 아니란 얘기 아직까지는. 이 말이 나와서 틀린다는 얘기는 귀를 믿지 마세요. 앞으로. 자, 그럼 이름 바뀌고 주소 바뀌는 경우는 신청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던 집 세를 주고 이사 가실 때 오케이? 그럼 집 비워주고 이사 갈 거니 세입자 살라고. 새로운 집 가서 주민등록은 옮겨놓겠지만 등기 뭐 변경 등기 하세요?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신청은 의무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아마 과태료 100만 원 부과시키면 아마 득달같이 할 겁니다. 아마 아닌가?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간에 이름 바뀌었다고 등기 신청한 의무는 없는 겁니다.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과태료도 부과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 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할 때는 어떤 등기 방식이냐 이거밖에 안 물어봅니다. 이름 바뀌고 주소 바뀌었다고 피해볼 자가 있는 건 아니고 또 자기 순위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는 언제나 보기 등기 방식으로 등기 실행하고 주등기란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표지부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방식? 주등기 방식. 반대로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언제나 보기 등기 방식이지 주등기란 말 나오지 않으니까 딱 한 집은 나와요. 여기는 시험 나올 때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언제나 보기 등기 방식이다. 이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가 좀 어려운데 권리 변경할 당시에는 공동 신청할 등기이고 몇 개월에 신청하셔라. 1개월 내 하셔라. 60일 내 하셔라. 아 이제 없는 거 여기서 뭐가 아니니까 표제부하고 소유권이 아니니까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과태료도 부과하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를 내면 여기서 문제 달고 들어오는데 그럼 이제 권리 변경할 때 원칙은 어떤 등기로 실행합니까? 이 원칙은 또 그 순위 유지해야 되니까 원칙은 변경 등기로 보기 등기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보기 등기 방식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권리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가 되어 있느냐 첨부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뀝니다. 승낙서가 있는 경우는 등기 방식은 보기 등기로 등기를 실행하게 되고 승낙서가 없는 경우는 주등기로 갑니다. 또 보기 등기로 가는 경우는 옛날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버리는 것이 이게 방법이고 주등기로 가는 경우는 옛날 사항을 지워서는 아니 된다요. 오케이? 이거를 공부할 게 여기 사실 공부예요. 시험 이걸 내게 되니까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승낙서가 있으면 주등기 보기 등기 이거 보고 대답하세요. 칠판 보고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 등기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더라. 보기 등기일 때 옛날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우실 것. 그럼 주등기는 지우지 못한다는데 여기를 나중에 외우실 게 사실 공부예요. 여기는 어떻게 외우셨느냐. 이 주변에 나이트클럽 있나요? 호박? 나이트클럽 있어요 주변에? 아 왜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계시죠? 있죠? 그럼 나이트클럽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다 가봤네요. 가보기는 했죠? 나도 말 안 해 기분 나빠서. 집에서 이르지 않을 테니까 제가 솔직히 자 막내야 나이트클럽 가본 적 있어? 클럽? 안 가봤어 한 번도? 가봤지. 자 클럽이 언제가 물이 좋든 주중이 좋든 주말이 좋든 주말이 물이 좋죠. 새벽에 물이 좋아해? 자 그 아줌마 이거 좀 이상하시네. 그거 자 주말에 물이 좋습니다. 나이트 가는 이유는 왜 가더라? 주말에 나이트 가는 이유는 보기 춤추러 가는 거예요. 조용히 몰래 가자. 신랑 승낙 받고 가자. 몰래 가면 안 되고 이제 승낙 받고 가는 거 이제 이렇게 외우시라고. 승낙 받아서 보기 춤추러 주말에 놀러 가자 이렇게 외우시라고. 하나만 외우면 되니까. 하나가 외우면 하나 자동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승낙서가 있으면 무슨 등기고? 부기 등기고 승낙서가 없으면 거꾸로 주등기다. 그럼 부기 등기 옛날 상을 붉은선으로 지우고 주등기 지우지 않는다. 헷갈리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외우시는데 좀 비록 내가 몰래 갔을지언정 여기서만큼만은 승낙받아서 부기 춤추러 언제 간다? 아 빨리 외치세요. 자, 주말에 간다. 이렇게 외워놓으시고 이게 뭔 말인가 풀어드릴게요. 자 1순위에 전세권 등기돼 있다 가정을 하고 2순위에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전세금이 1억이 돼 있는데 1억에서 2천만 원을 증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 2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감액하는 경우가 있다면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전세금이 지금 1억에서 2천만 원을 증액하는 경우와 감액하는 경우에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 승낙할까 안 할까? 증액하는 경우는 전세금이 1억씩 올라가게 되면 얘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얘가 전세금 1억이천 되면 얘가 먼저 가지고 가버리는 순간 우선 면제로 떨어지니까 전세금 커지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증액에 대해서 승낙할까 안 할까 얘는? 증액은 승낙하지 않겠죠? 오케이? 이해를 여기 외우는 게 이 상황만 이해하시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액하는 경우 승낙할까요? 감액은 승낙 받을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이득이 되니까. 그럼 이제 당연히 승낙 있다 가정을 하고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아니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는 이게 자꾸 나와야 돼. 그래야 응용이 되니까. 주등기라는 얘기는 1, 2, 3순위로 1번 전세권 변경 등기 실행을 하면서 전세금을 얼마로 변경? 2천만 원 증액하니까 1억 2천으로 변경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전세금이 1억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는 몇 순인가요 지금? 3순이죠? 그럼 2순위보다 앞서요 쳐져요? 쳐지잖아요. 근데 얘가 바뀌기 전까지 1억이란 이 돈이 전세금이 1순위로 2순위보다 앞서 있었죠?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럼 1억의 천이 다 쳐지나요 3순위로? 1억은 앞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억은 가만 놔두고 이렇게 주등기로 실행해주면서 바뀐 금액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옛날 사항을 요걸 지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걸 지워버리는 순간 1억의 천이 다 밀려버리니까. 그럼 전세금의 원칙은 1순위로 1억으로 앞서 있다가 오케이? 끄떡끄떡 해야지 뭐 아닌지 모르지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앞서 있다가 1억의 천 바뀌었죠? 3순위로 바뀌긴 바뀌었지만 1억의 천이 다 밀리는 건 아니고 1억의 천 중에서 1억은 1순위로 앞서 있고 증가한 2천만 원만 뒤로 밀리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옛날 사항을 지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그럼 주등기로 가는 경우는 옛날 사항을 지워서는 안 된다 이 뜻이고 부기등기로 가는 경우는 옛날 사항 어떻게 하래요? 지우죠? 그럼 승낙했습니다. 요거는 감액하는 경우는 부기등기니까 1회 부기 1호로 1번 전세권 변경등기 실행을 하고 전세금을 이제 8천만 원으로 2천만 원 깎았으니까 변경을 합니다. 그 8천만 원 바뀐 것은 바뀌었는데 여기 순위 번호가 어떻게 됐대요? 1회 부기 1호죠? 1회 부기 1호가 앞서요? 2순위가 앞서요? 1회 부기 1호가 앞서잖아요. 그러면 바뀌어도 계속 얘보다 앞서니까 옛날 거 둘 필요가 없어. 지워도 문제될 거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왜 갑자기 조용해지셔서. 자, 부기등기로 가는 경우는 1순위 유지했죠? 그럼 전세금 1억이 아니고 8천만 원 바뀌었다 할지라도 1회 부기로 2순위보다 앞서 있으니까 얘를 둘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부기등기일 때는 옛날 사항 놔둬라 지워라 지우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 등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럴 경우에 응용할 것이 그 부기등기라는 게 옛날 사항을 놔둘 것 지울 것 부기등기 옛날 사항 지워라 주등기 지우지 않는다. 갑골고상에서 공통이에요.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방식? 부기등기죠. 옛날 사항 놔둘까 지울까? 부기 주말이니까 그럼 옛날 사항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는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만약에 주관식 문제다, 만약 논술로 작성해라 그러면 이거 신나게 글로 쓰려고 그러면 한참 써야겠죠. 알아야지만 이제 쓰겠지만 객관식 문제는 외워서 문제 풀면 되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승낙서가 있으면 주등기 부기등기 전 알거든요.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옛날 사항은 놔둬라 지워라 지운다 주등기는 지우지 않는다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는 주등기라고 배우셨어요? 부기등기라고 배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라고 배웠죠? 그럼 이제 1순위에 갑이란 자 소유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1순위에 A란 자 전세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니까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했다고 가정을 하고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니까 1의 부기 1호로 B 앞으로 전세권을 이전 등기했을 경우에 옛날 권리자 여기서 갑이나 A를 놔둘 것이냐 지울 것이냐 이게 문제란 겁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 등기? 주등기죠? 옛날 권리자 놔둘까 지울까? 네? 부기 등기는 어떻게 하시고? 지우고 주등기는 지우는 게 아니니까 갑은 놔두는 거예요. 오케이? 옛날 쪽에는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부기 등기죠? 부기 등기는 부기 그럼 따라 나올 말 주말 이 말 따라 나와야죠. 부기 등기 지우니까 A가 지워져 버리는 그렇게. 근데 전세권 등기를 봤더니 A가 지워져 있네. 쭉 내려오니까 아하 1의 부기 1호로 B 앞으로 전세권이 이전됐다를 확인하는 거예요. 부기 등기는 옛날상 어떻게 하시고 지우고 주등기 지우지 않는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나중에 공부하다 보게 되면 을이 수용을 하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수용권자가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셔라. 그럼 수용 전에 있는 소유권은 말소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왜? 수용 전에 있는 소유권을 지우는 게 아니니까. 주등기 방식을 지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용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용 전에 있는 소유권은 놔두는 거지 말소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쭉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단순히 요거 암기해서 가면 요거 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조금만 연결시키게 되면 좀 폭넓게 이해가 돼요. 이건 나중에 외워놓으시면 편합니다. 자, 승낙 써 있으면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승낙 써 있으면 부기등기. 반대로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 부기등기 옛날상 지우시고 놔두시고 지우시고 주등기 지우지 못하는데 분명히 헷갈리니까 자꾸 떠드시란 얘기예요. 승낙 받아서 보기 춤추러 언제 가자? 주말에 가자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응용해서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갖고 넘어가시면 답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내고 들어오는 거지 이건 빤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예외가 없으니까. 이건 단순 남기다 보니 이걸 안 내요.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이거 내고 들어와요. 이거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래서 승낙서 있으면 주등기고 부기등기고 자꾸 떠들어야 돼. 승낙서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오케이? 그럼 부기등기 옛날상 지울 것 놔둘 것? 지운다. 주등기 지우지 못한다. 헷갈리니까 하나만 잘 기억하시라고요. 승낙 받아서 보기 춤추러 언제 가자? 주말에 가자. 자꾸 틀리는 이유는 몰래 가서 틀리는데 이제 외울 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변경등기 종류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경정등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경정이란 것은 지금 칠판상에서 변경등기가 몇 개가 있다고 배웠나요? 5개가 있죠? 얘를 경정바꾸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책에 나올 때 나오는 것이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은 단독 신청합니다를 딱 따라붙는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럼 차이 나는 건 뭐밖에 없더라? 불일치가 언제 발생했으면 요거 유체밖에 없는 거예요. 원시적 일부일 때는 뭐라고 부르고? 경정. 후발적 일부일 때는 변경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유체밖에 없는 거 발생한 거 차이만 보고 따지는 거지 나머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압축하게 되면 변경 등기 총 몇 가지가 있고 칠판 보고 떠드세요. 그냥 자꾸 떠들다 보면 언젠가 기억에 남으니까 총 몇 가지가 있더라? 5개가 있더라. 이제 공동신청할 등기는 권리 변경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단독이다. 그럼 얘가 특이한 게 얘를 내고 들어도 문제에서는 얘는 다 똑같잖아 지금. 특이한 건 이게 특이한 거니 이거 위주로 받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제본 전부 다 주등기 부기등기 표제본 전부 다 주등기 방식이고 이제 갑 끌고 내려와서 부기등기로 튀어나오는데 이제 등기 명인 표시의 경정은 언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고 권리 변경할 때 원칙은 부기등기 원칙이 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는 그제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이렇게 자꾸 넘어가시면 내용은 똑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변경 등기 뜻이고 경정이라는 것은 밑에 요건만 설명드릴게요. 경정등기란 뜻이 이미 종료된 등기 일부에 관하여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류가 있어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등기와 실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존 등기상 일부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보게 되면 큰 틀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나온 게 뭐가 나와 있다요? 등기에 착오나 유루가 있어요. 착오라는 것은 잘못하는 거 착오고 유루는 뭔가 빠뜨리는 걸 유루란 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기상 일부에 대한 거, 전부에 대한 거, 일부에 대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등기와 실체관계 불일치가 원시적으로 생긴 것일 것. 그럼 불일치가 언제 발생해라? 원시적 가로 열고 발생 써주세요. 발생, 발견은 틀려요. 발생은 언제 할 것? 원시적으로 발생할 것. 오른쪽에 착오나 유루가 발생한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등기관 과실이든 신청인 과실이든 묻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은 자꾸 헷갈리시는데 등기 완료 후에 착오 또는 유루가 발견되었을 것 찾으셨나요? 이 말 뜻이 뭘까? 아까 발생은 언제 한 것이고 원시적이고 발견은 후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발견은 그럼 전에 발견할 수도 있겠네요. 아닌가? 발생은 언제래요? 등기 끝나기 전이죠. 발견은 등기 끝난 후란 얘기예요. 그러면 1순위로 예를 들어서 발생하 발견입니다. 발생은 전, 여기도 발생은 똑같이 전에 했다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구? 최고의 부자가 홍길동이라고 그랬죠? 그것 잊어먹었어요? 자, 홍길동. 1순위에 홍길동이라고 쓰고 등기 끝나기 전에 잘못된 거를 지금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럼 등기 끝나기 전에 발견을 해버렸죠? 발생은 전에 한 것이고 끝나기 전에 잘못됐잖아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등기관 식별부 입력하면 끝난다고 배웠으니까 식별부 입력하기 전에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오케이? 끄떡끄떡 해야지 대화를 안 나고 가만히 계시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게 입력이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자 어쨌든 잘못된 게 언제래? 등기 끝나기 전에 발생했죠? 요거까지 보지 마시고 여기도 1순위로 홍길동이라고 쓰고서 등기 끝나기 전이에요. 오케이? 끝나기 전인데 둘 다 잘못됐잖아요. 여기도 발생 전에 여기도 발생은 등기 끝 전에 발생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등기관 식별부를 예를 들어서 여기 도장을 찍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완료가 됐죠? 여기 완료되기 전에 발견한 거예요. 지금 끝나기 전에 발견한 여기는 발견을 하긴 했는데 잘못된 거를 끝난 후에 발견한 겁니다. 그럼 둘 다 잘못된 건 언제고? 말씀을 하셔야 돼. 그래야 대화를 하니까. 어디가 막혔는지 뚫어드리니까. 둘 다 잘못된 건 언제? 발생 전이죠? 끝나기 전. 오케이? 그래서 잘못된 걸 찾아낸 것은 여기 등기 끝나기 전에 찾아냈고 등기 끝난 후에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 끝나기 전에 찾은 경우는 등기로 가는 게 아니라 찍 지워버리고 밑에다가 그냥 홍길동으로 정정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틀린 글자나 문구를 정정하더라 자고정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등기로 가는 것이 아니게 틀린 글자만 지워버리면 되는 것이고 바로 쓰면 되고 여기는 이름 쓰고 여기는 등기 끝나버렸죠? 끝나고서 발견했네요. 오케이? 끝나고 잘못된 걸 찾아낸 경우는 이때는 찍 긋고 이렇게 못 고쳐요. 이때 등기로 들어와야 돼요. 이때는 1회 보기 1호로 1번 소유권의 등기명인 표시에 경정 등기한 다음에 홍길동으로 다시경 발을정해서 경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옛날 이름은 지워지겠죠. 이렇게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럼 등기 끝나기 전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둘 다 발생은 언제 한 거예요? 잘못된 거 발생은 전에 발생했죠? 근데 잘못된 걸 찾아낸 것은 언제 찾아낸 것이냐? 등기 끝나기 전에 찾아낼 수도 있고 끝난 이후에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전에 발견하게 되면 뭐 어떻게 고치고 등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틀린 글자 뭐 고치라는 얘기예요. 이거 자구정정했단 말 쓰는 것이고 여기는 등기로 도는 겁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밑에 여러분 교재에서 완료 후에 착오나 유료를 발견되었을 거 찾았어요? 그러니까 발생, 발견이 다르니까 두 개 구별하시라고. 자꾸 5번 질문 때문에 전 아닙니까?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은 발생만 보고 따진 거예요. 그럼 다시 떠드세요. 경정등기는 언제 발생했고 등기 끝나기 전에 발생을 했고, 오케이? 그럼 전에 발생한 것들은 등기 끝나기 전에 발견할 수도 있고 등기 끝난 후에 발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죠? 전에 발견하게 되면 찾아낸 경우는 등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자고정정 이름 고쳐버리는 거지. 바로 고치는 것이고, 등기 끝난 이후에 발견하게 되면 이때는 찌긋고 못 고치고 등기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전일 경우는 어떻게 고쳐라? 발견 전일 경우는 자고정정하는 것이고 후에 발견한 경우는 경정등기로 오다 보니까 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후에 발견되었을 것이라는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경등기랑 차이점 보면 되겠네. 변경등기는 언제 발생했고 후에 발생했고, 그럼 발견도 후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경정, 변경 둘 다 발견은 후에 하는 것인데 발견은 영어로 디스커버는 뒤에 하는 건데 발생이 언제냐 보고 나는 것이 변경, 경정의 차이점이에요. 아, 죽겠죠? 왔어요, 안 왔어요, 필이? 다시. 자, 발생, 발견은 다른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해드리려다가 지금 괜히 해가지고 말 붙들고 늘어지는데 이걸 하면은 못 따라오니까 잘 맨 처음에. 그 한국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발생은 잘못된 게 일어나야지 고칠 거 아니에요. 고치는 거는 내가 찾아내야 고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를. 그럼 경정은 언제 잘못된 거래요? 발생한 것은 등기 끝나기 전에 발생한 거죠. 전에 발생을 했는데 여기까지 끄떡끄떡. 근데 잘못된 거를 찾아냈다는 얘기예요. 발견을 했는데 잘못된 거를 여기 등기 끝나기 전에 발견을 한 것이고 이쪽 등기 끝난 후에 발견한 거예요. 전에 발견하게 되면 이때는 등기로 가는 게 아니라 찍 고치고 그냥 이름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걸 뭐라고 부르다. 틀린 문구나 문자를 고쳐라. 이거를 자고정정의 말 쓰는 겁니다. 글자 문구를 고쳤다고 뭐라고요? 자고정정했다 말 쓰는 것이고 등기 끝난 이후에 발견을 했을 때 이때는 등기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못 고쳐요. 오케이? 그럼 발생은 언제 하는 것이고 전에 발생하는 것이고 발견은 전에 할 수도 있고 후에 할 수도 있더라. 전에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자고정정하는 것이고 후에 발견했을 때 경정등기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구별하시라고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은 발생은 언제 한 것이고 발생은 그래서 3번 보시라고 동그라미 3번 맨 밑에 써놓은 거 원시적으로 생긴 것일 것이죠. 발생은 언제 했다는 얘기예요. 전에. 오케이? 하지만 5번에 발견은 후에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오케이? 그럼 발생, 발견 두 개 말 뜻 이해 갔어요? 네, 그 말을 이해해야지. 여기 두 개, 3번하고 5번은 이 말 뜻을 이해해야지. 이 3번, 5번 말 뜻 모르면은 아니 경정은 자꾸 전인데 왜 후란 말이 자꾸 나오지? 이러면 헷갈려 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경정은 발생은 언제 한 것이고 전에 발생한 것이고 발견은 찾아낸 것은 전에 할 수도 있고 후에 할 수도 있는데 전에 발견을 하게 되면 이제 등기로 가는 게 아니라 자고정정 틀린 글자 고치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여러분들 막 신나게 쓰다가 잘못 쓴 거 있으면 찍 지워버리고 옆에서 다시 쓰지 않나요? 이게 자고정정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고정정. 틀린 글자 너무 고치라고. 오케이? 하지만 다 끝난 다음에 아이고 잘못 찾아낸 경우 이때는 이렇게 찍 못 고쳐요. 이렇게 못 고치고 등기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럼 경정등기 하려면 발견은 언제 해라? 자꾸 전이란 말 하지 말고 어머야. 발견은 후에 해야지 경정등기로 고치는 거고 전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는 경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발생은 뭔지 발견이 뭔지 안 되겠다. 말로 갔더니 도저히 못 따라오겠네. 써야겠네. 자, 오마이갓. 경정, 변경, 잘못한 게 발생, 일어난 게 있을 것이고 발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찾아내고 치니까 그럼 여기 등기 끝나기 전이래 후래요? 전에 발생한 거예요. 여기는 후에 발생한 거고 그럼 찾아내는 것은 여기 당연히 후에 발견할 수밖에 없겠네요.
뒤니까. 그럼 여기는 발견하는 것은 등기 끝나기 전에 발견할 수도 있고 후에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에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라? 틀린 글자나 문구를 정정해라. 이건 등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후에 발견하게 되면 이때는 경정 등기로 시정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꾸 헷갈리는 게 발생은 전이고 발견은 후잖아요 지금. 그래 등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 헷갈려가지고서 경정은 전 아닙니까? 전 아닙니까? 자꾸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많이 헷갈렸죠? 나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경정 변경의 차이점은 발견은 둘 다 후 아닌가요? 등기로 올라 그러면 그럼 차이점 이거밖에 없잖아요. 잘못된 게 언제냐? 발생한 부분이 전이냐 후냐 보고 나는 게 경정 변경의 차이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요걸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뜻이에요. 더 안 되면 여기서 제끼세요 그냥. 이거 외우세요 그냥. 이거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처음이니까 설명드렸는데 나중에는 뭐 1월 3월 가면 이거 가지고 시간 붙들고 늘어질 시간이 없어요. 자 다시 마지막에 이제 자 경정은 언제 발생? 변경은 언제 발생? 말 크게 외쳐요. 자 변경은 후에 발생이죠. 발견은 찾아내 고치는데 경정은 전에 발생했으니까 등기 끝나기 전에 발견할 수도 있고 후에 발견할 수도 있더라. 전에 발견하게 되면 자고정정 이 등기가 아니에요. 반대로 후에 발견한 경우는 경정 등기로 고쳐라. 이렇게 흘러가는 차이점이다 보니까 두 개가 나오는 것이고 6번이 중요한 말입니다. 경정 전후 등기사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유지될 것에서 땡땡 쳐놓은 다음에 유효한 등기일 것. 뭐라고요? 유효한 등기일 것. 이게 맥이에요. 여기서. 다른 건 안 물어봐요. 이거 물어보는데 올해도 이거 됐습니다. 경정할 수 있냐 없냐 기준 실익은 유효한 등기냐 무효 등기냐 보고 나눕니다. 유효한 건 경정할 수가 있어요. 무효는 경정을 안 받아줍니다. 오케이? 그럼 유효한 등기는 경정할 수가 있지만 무효는 경정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예전에 배울 때 증여로 등기할 걸 모르고 매매로 등기한 경우에 증여가 매매로 등기하게 되면 효과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네요. 그럼 그 매매를 증여로 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 등기 신청이 들어갔는데 임차권이 돼버렸어요. 전세권 임차권은 권리 종류가 다른 경우는 무효라고 배웠습니다. 무효는 경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 끝난 이후 유효한 건 경정을 받아주고 무효는 경정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기 주문자 나오기를 전세권 등기 신청이 들어갔지만 임차권이 등기 실행된 경우에 그 등기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띵 틀린 말이거든. 그럼 무효 등기입니다. 무효 등기는 어떤 등기 하셔라? 말소 등기로 지워버리는 거지 경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경정을 하려면 반드시 유효한 것만 경정하는 거고 효과 없는 건 경정이 안 돼요. 그랬더니 시험에 한번 또 나오기를 잘 보세요. 자꾸 이제 이거 가지고 비틀고 자꾸 말을 만드는데 이걸 내는 건 아니에요. 시험을 내는 것은 어떤 등기를 주고 이 등기를 경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는 게 문제인 거지. 경정 등기는 발생 언제 했습니까? 발견은 후 이거 내는 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안 내고 어떤 등기를 주고 이거 경정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이걸 물어봐야지 아는지 모르는지 구별이 되니까. 전에 발생, 후에 발생 이건 다 외우고 있잖아요. 아닌가? 아니 이거 외운 거 내면 누가 틀릴까?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어떤 등기를 주고서 이 등기를 경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아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문제는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아셔야 돼. 알아야 답이 나오지 모르면 답 안 나와요. 1순위에 갑이라는 소유권이 있다가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더라. 그럼 이제 갑의 소유권 이름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주소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갑이 잘못된 경우도 있겠죠. 을도. 그럼 갑의 주소가 잘못되어서 얘를 경정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 을의 소유권에 주소가 잘못돼서 경정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갑의 소유권에 경정을 받아줄까? 을의 소유권 경정을 받아줄까? 둘 다 가능할까? 아니면 둘 다 안 될까? 어떤 거 경정이 가능할까? 한번 찍어보세요. 을의 등기 경정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가능해요. 이건 안 돼요. 현재 누가 주인이에요? 을이 소유권자잖아요. 얘가 효력이 있는 거고 효력이 없잖아요 이제.
얘는 경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얘가 유효한 등기니까. 얘는 효력이 없잖아요, 이제. 얘가 주인이 아니니까 얘는 효과가 없는 무효 등기다 보니까 경정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가 출제하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한 이후에 전 소유권에 대해서 경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 경정할 수 있냐 없냐까지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오케이? 그럼 항상 경정이란 것은 어떤 등기만 경정할 수 있더라. 유효한 경만 경정 받아주지 무효 등기 경정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력이 좋아지시면 여기랑 엮이게 돼 있어요. 엮여서 이 등기 유효한 등기입니다. 무효 등기까지 설명드리고 나서 나중에 유효한 건 무슨 등기 합니까? 물어봐요. 그럼 그때 가서 유효 등기는 무슨 등기 하시고 경정으로 고치는 것이고 무효 등기란 말은 경정이 안 되고 말소로 빠져가다 보니까 이걸 물어본 게 중개사 문제인 거지 전에 발생 후에 발견 이걸 내는 건 옛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중에 여기는 경정 등기 문제 나오면 문제 어려워요. 어려운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응용을 해 문제 풀어요. 근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참 중요한 말 6번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경정을 하려면 반드시 유효한 등기를 그거 하나 꼭 달고 들어가시고 거꾸로 무효 등기는 경정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넘어가시면서 나중에 수업 나갈 때마다 요거는 경정 등기합니다. 요거는 변경 등기합니다를 설명드릴 때 그 대사관 따라오시면 대부분 그릇이 커져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 자체가 암기식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응용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경정의 뜻이고 잠깐 쉬신 다음에 이제 145페이지에 말소 등기부터 해서 다시 보도록 하죠.